오늘 기자수첩에선 뭐 가지고 오셨어요? 네, 브라질 얘기를 해야겠죠. 브라질. 남아메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 올림픽도 돈 조금 들이고 성공적으로 잘 치는 나라. 그래요. 브라질 얘기.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이 바로 전해져서 좀 놀랐어요. 지금 호세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고 마이클 테머 부통령이 이제 대행을 하는 거죠. 이래서 브라질에서 약 14년 동안 이어져 왔던 좌파 노동당, 약간의 온건 좌파라고 해야겠습니다만 온건 좌파 노동당 집권이 드디어 이제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정치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부터 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정치적으로 먼저 볼까요? 정치적으로 뭐 역사를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깁니다만은. 1990년대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그 어려웠던 나라들이 정치적인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벌어진 일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을 했어요. 외국인들의 투자를 확대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정책을 끌고 가고. 그렇죠. 그래도 물가 안정도 이제 성공했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 개방을 너무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방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외채가 급증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물가는 막 올라가고 외환 위기도 맞고 국가 살림이 어려워지고 민생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복지가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좌파 쪽에 눈을 돌리고 그래서 좌파 정권이 그래서 들어왔던 거죠. 그게 한 2000년 초반?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어떤 저소득층의 지원, 소득재 분배 이런 걸 잘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역시 경제를 갖다 다시 되살려내지 못하고 결국 세계 경제가 이제 위기에 빠지면서 침체를 거듭거듭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재정 적자가 불어나는 건데 이 호세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재정 적자를 이렇게 살짝 덮기 위해서 국영은행에서 자금을 끌어다 썼는데 갚질 않았어요. 이건 국가의 재정회계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탄핵 공세가 시작되고 탄핵 공세가 거의 9달 정도 되면서 브라질 자체가 그냥 혼란에 빠진 이런 거죠. 그런 거군요. 그런 배경. 돈과 경제 문제 쪽에서 지금 브라질을 좀 본다면 어느 정도 상황인데요? 브라질 경상수지 적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심각하고요. 그저께 정해진 기준금리가 14.25%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제대로 안 들고 경제가 안 도니까 정신없이 금리를 올렸어요. 7번 연속해서 올렸거든요. 얼마나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배가 뛰어오른 거죠. 근데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가 걱정이 되고 물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다시 이제 또 무조건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에 걸쳐서 계속 동결 하면서 지금까지 오니까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죠, 사실. 브라질 올해 물가 상승률 보니까 5%. 많이 낮아졌네요. 지난해는 7% 가까이 됐어요. 5%.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혹시 김현정 앵커는 안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만 브릭스에 투자하세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떠오르는 신흥 강국들에게 투자하라고 아마 우리나라 연기금도 많이 갔을 거고 개인적으로 여기 상품 드신 분들 많을 텐데 이거 완전히 또 휴지 조각처럼 전락해 있었단 말이죠. 브라질 채권은 벌써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브라질 채권이 살아날 거냐. 이제 이게 국제 경제에서 관심사예요. 올림픽이 잘 끝나서 다시 브라질 채권이 살아날 거다. 그러고 탄핵이 드디어 끝나서 탄핵 계속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질질 끌면 오히려 더 불안한데 아예 이제 딱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안정될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인 혼란은 계속되는 거고 그렇죠. 브라질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만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또 이러다가 금리 인하가 있어요. 금리 인하는 채권 수익이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이러다 또 브라질이 금리 동결해서 금리 인하로 가면 오히려 손해보니까 또 아직은 안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도는데 투자는 자기 책임입니다. 브라질 경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제 정해진 기준금리가요. 14.25%였답니다. 그렇죠. 금리가 14.25%. 그리고 또 하나는 2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까 주요 50개국 중에 브라질이 꼴찌를 했어요. 이런 점을 보면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좌파면 복지 잘 되고 성공한다 이런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우파면은 경제가 쭉쭉 올라가고 번영한다
이런 공식이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거는 한 나라의 정부가 국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유연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끌어갈 때 그렇죠.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주의가 답인 거예요. 예. 여기서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나 더 한다면 뭔가요? 별것도 아닌 일 말꼬리 잡아가지고 국회의장도 탄핵합시다 이러면서 이거 가지고 또 몇 달 끌면은 나라 예산 이제 잡아야죠. 그렇죠. 결산도 봐야죠. 예. 새해 예산 짜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또 몇 달 끈다면 이런 거는 이제 브라질하고 이제 마찬가지의 판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죠. 좌파냐 우파냐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예. 정작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강바닥 파헤쳐서 수질은 악화돼 갖고 국민들은 신뢰가 떨어졌죠. 뭐 자전거길 공원 만드는데 결국 22조 원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경제 정책이 계속 먹히지 않아서 일자리는 없고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자리를 찾아서 해외를 이제 떠도는 상황에서 그러게요. 예, 좌파다 우파다 뭐 서로 이런 이념 싸움만 계속하고 트집을 잡는다 또 발목을 잡는다 하면서 여야 간의 정쟁만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브라질 얘기 좀 해봤습니다. 좌파 정권이 쭉 지배하고 있던 브라질 어떻게 하다가 탄핵 사태까지 가게 됐는지 그 배경을 훑어주셨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